네, 안녕하십니까. 헤드만 카오디오 한욱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네시스 G80 스탠더드 오디오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카오디오 튜닝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 강조한 것은 시스템을 분석을 해야 되고, 이 분석한 시스템을 기본으로 해서 시스템을 제대로 구성해야 된다. 구성을 하든 구상을 하든 제대로 해야 되고, 그에 따른 부품들을 잘 선정해서 마지막으로 조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리를 그냥 바꿀 건지 달라질 건지에 대한 것은 이 하나하나의 단계가 다 어우러져서 최종적으로 제대로 된 조율을 통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카오디오 튜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실패를 하고 중복 투자를 하고 내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부품과 제품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품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보시면 뭐 스피커일 수도 있고, 뭐 스피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센터 스피커, 시트 우퍼, 뒷도어,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 적용되는 앰프나 DSP 이런 것들이 부품입니다. 자, 그럼 카오디오 사운드는 이 부품 하나를 바꿔서 될 것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카오디오는 스피커 한 개가 아니고 스피커가 굉장히 여러 개가, 그리고 다양한 위치에, 오너가 소리를 듣기 좋은 위치에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구조에 맞춰서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개의 스피커가 있다면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밸런스 있게 소리를 만드는 것이 조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조율을 하지 않는 이런 스피커만 교체하는 알가리라든지 또는 DSP만 장착하는 이런 이상한 튜닝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튜닝에 실패를 하고 또다시 돈을 들이는, 그 돈을 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품과 제품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 역시 그렇게 튜닝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튜닝을 해야 되겠다라는 방법이 머릿속에 그려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스피커만 바꾸는, 꼭 이 여기 나와 있는 소닉 디자인의 스피커뿐만 아니고 어떤 스피커든지 간에 동일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소닉 디자인을 여기다 표기한 것은 네이버 블로그에 서치를 해서 G80 오디오 또는 G80 스피커 이렇게 쳤더니 이런 식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만 이렇게 교체해서 소리가 달라졌다라고 열심히 광고를 하고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여기다 제가 올려놓은 것입니다. 왜 카오디오 샵은 스피커만 바꾸라고 하고 또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왜 여기에 넘어가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비용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스피커 개수가 많고 앰프 채널이 많으면 밸런스가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은 부품만 바꿔버린 거죠. 가장 나쁜 사람은 여기에서 이 스피커만 교체하라고 권한 사람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카오디오에서 밸런스가 가장 중요한데 스피커만 교체한다는 것은 밸런스를 전혀 맞추지 않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뭐냐? 이 스피커만 팔겠다라는 의도가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이 스피커만 카오디오 샵에서 팔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로 고객을 권해서 이렇게 장착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고객이 생각하는 가격과 고객이 생각하는 사운드, 그리고 카오디오 샵의 마진율, 그 다음에 장착성, 시간, 이 모든 것이 복합돼서 나쁜 쪽으로 서로 동의하에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약 200만원 뭐 내외가 되겠죠. 물론 가격이 더 낮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간단하게
출력을 올리고 소리가 선명해졌으면 좋겠고 저음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카오디오샵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스피커만 바꿔도 소리가 좋아진다라고 사기치는 분도 있고, 분명히 제가 사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기니까. 자, 그 다음에 스피커를 적당한 걸로 바꾸시고 앰프나 DSP를 추가해서 밸런스를 좀 조절하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권하는 카오디오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카오디오샵과 저 카오디오샵 두 군데를 쫓아가서 작업하러 다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카오디오샵은 거기서 거기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카오디오샵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은 이 200만 원으로 만들 수 있는 소리가 어떤 거냐,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스피커만 교체했을 때 의도는 간단하게 선명도와 저음 보강, 물론 선명해지기는 합니다. 소리가 달라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출력이 올라가고 저음이 세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소리, 달라진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고객은 이렇게 장착을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리를 얻었다라고 착각을 하고 결제를 하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달라진 소리를 원하는 소리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며칠 들어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카오디오샵에서는 이 알가리를 권했느냐? 첫째, 작업이 편합니다. 스피커만 바꾸면 되니까. 두 번째, 소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 조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일부 카오디오샵에서 자기만의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알가리를 권합니다. 정말 나쁜 놈입니다. 이 패시브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두 번 바꿔서 스피커만 교체해서 소리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홈 오디오 정도나 가능합니다. 왜? 내 정면에서 LR 스피커 두 개만 내 귀를 향해서 만들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카오디오는 절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사기꾼의 말투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장착도 쉽고 시간도 적게 걸리고 마진도 높고 비용을 깎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왜? 이것만 바꿨기 때문에, 조율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소리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밸런스 있는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앰프나 DSP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 우측에 포칼 ES165K와 6채널 앰프의 조합으로 비슷한 가격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패키지로 약 21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 사기를 당한 이 알가리의 사운드와 이쪽 사운드가 얼마나 차이가 있을 것이냐. 이 소리를 점수를 주기가 어중간하지만 이쪽에 있는 사운드보다는 사운드는 사실 평가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스피커 교체한 거니까. 여기는 조율을 하기 위해서 앰프를 추가하고 그것도 고출력 앰프를 넣기 때문에 출력과 그 다음에 선명도와 밸런스, 해상력을 같이 만들 수 있는 사운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왜 일반적인 카오디오샵에서 이렇게 스피커를 중급 이상, 그 다음에 앰프나 DSP를 쓴 이 조합을 선택하지 않고 스피커 하나만 선택했느냐? 이쪽은 일단 정상적인 가격이라면은 약 24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앰프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또 별도의 작업이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에 한 250 정도 나오는데, 자, 250이 예산이 나온다면, 견적가가 나온다면 고객은 본인이 생각했던 200만 원 이내를 벗어나기 때문에 깎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 카오디오샵은 이것을 깎아주지 않고 쉽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쪽으로 간 겁니다. 자, 이쪽을 선택했다면 가격을 깎아줘야 되죠. 시간 많이 걸리죠. 소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죠. 마진이 줄어들죠. 그래서 카오디오샵에서는 이쪽보다는 이쪽을 권한 것입니다. 자, 만약에 시스템이 400만 원, 500만 원 간다고 치면
카오디오샵에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꾸며줄 것입니다. 하지만 어중간한 가격대는 쉽게 가려고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스피커만 바꿔주면 장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소리에 대해서 지금은 책임지지 않지만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또 오세요 라는 복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선 가격을 깎지 않고 제대로 돈 다 받고 다시 찾아오면 그때 가서 더 좋은 제품을 권할 수도 있고 다양한 그 판매가 매출 올리는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을 권하지만 이쪽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 많이 걸리고 소리에 책임져야 되고 비용도 마진도 적고 그러니 당연히 이쪽을 선택하지 않고 이쪽을 알가리만 하는 이런 간단한 작업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걸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현명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카오디오는 밸런스다. 밸런스를 맞추지 못한 카오디오 튜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카오디오 샵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 그래서 카오디오 샵에 기부하지 마시고 달라진 소리를 만들지 말고 내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예산인데 내 예산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너무 이 부품에 대해서 너무 선입견, 그러니까 고가, 가격이 높으면 성능도 좋을 거다라는 편견을 약간 버리셔야 됩니다. 이 부품 하나 좋다고 해서 소리가 월등하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자, 그래서 스피커 알가리보다는 스피커를 물론 이 스피커가 성능이 좋느냐, 가격이 약간 낮은 이쪽 스피커가 성능이 좋을 거냐라는 것은 별개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별개라는 것은 구분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이 가격이 높다고 해서 이 스피커보다도 이쪽 스피커가 소리가 좋을 거냐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얘기는 같은 회사의 같은 브랜드의 라인업상으로 가격이 낮고 높고 더 높은 이것이 있다면 분명하게 소리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브랜드가 달라지면 이 사운드와 이 스피커의 사운드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스피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오디오 샵에 가면 가장 많이 당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 포칼 스피커를 쓰면은 사실은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 가격대에 맞는 소리가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다 당합니다. 어떻게 당하느냐? 포칼 ES125K가 130만 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짝퉁 제품을 여러분들이 익히 과거에 들어왔던 짝퉁 브랜드 제품을 이 130만 원보다 더 높게 책정된, 예를 들면 150만 원이나 160만 원, 170만 원으로 책정된 제품을 할인해줘서 이 제품하고 같은 가격에 해주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을 설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100% 넘어갑니다. 저같이 이쪽 방면에서 일을 오랫동안 하면 어떤 브랜드가 짝퉁이고 어떤 브랜드는 어디에서 만들었고 어떤 브랜드는 제대로 된 제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쪽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카오디오 샵을 믿고 가는 것이죠.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카오디오는 점수를 줄 수가 없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 조금 더 현명해지자,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튜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튜닝은 바로 순정 외장 앰프가 장착된 차량들, 뭐 꼭 제네시스 G80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카오디오 샵에다 DSP만 잭바이 잭으로 장착을 해도 소리가 달라집니다 라고 광고를 합니다. 달라집니다. 때때로 더 좋아진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좋아진다라는 것은 역시 달라진 소리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소리일 거냐라는 것은 별개다라는 것이죠. 자, 비슷한 가격대에 220만 원의 무스웨이 D8입니다. 물론 검색창에 G80 스탠다드 오디오 튜닝 뭐 여러가지 검색해보면 이것만 장착해도 소리가 좋아진다, 달라진다 라고 열심히 광고하는 또 사기치는 여러 업체들이 보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소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에 스피커입니다. 스피커의 성능이 얼마나 좋을 거냐에 따라서 소리 수준이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순정 스피커는 어느 정도의 레벨이냐? 그냥 뉴스를 들으면 좋을 정도의 스피커입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스피커 레벨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카오디오 튜닝에 관심이 없습니다. 순정 사운드도 좋다고 들으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제 영상을 이미 보시는 분이라면 이미 귀가 어느 정도 트인, 그래서 소리를 어느 정도 들을 줄 아는 오너라는 뜻이죠. 자, 그분들에게는 순정 스피커는 들을 수 없는 사운드입니다. 뭐 비싸야 5,000원짜리니까요. 물론 가격이 성능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자, 아무튼 결국에 소리를 내는 것은 스피커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피커를 교체하고 나면 밸런스가 틀어집니다. 순정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거기에다가 스피커만 교체했어요. 그러면은 밸런스가 당연히 틀어지죠. 그래서 앰프나 DSP를 사용하는 건데, 자, 장사꾼들은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출력이 낮습니까? 이걸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음이 부족하십니까? 이걸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밸런스가 안 맞습니까? 이걸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 DSP도 조율할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선명도입니다. 선명한 다음에 나머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소리는 일단 선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음을 찾든 출력을 찾든 밸런스를 찾든 해상력을 찾든, 그럼 결국에는 스피커 교체를 통해서 선명하게 만들고,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앰프나 DSP를 써서 조율을 해서 출력도 올려주고, 뭐 필요하다면 저음도 올려주고, 조율을 통해서 진짜 소리라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죠. 이 DSP 순정 스피커에다 이 DSP만 장착하는 것은 전형적인 장사꾼. 왜? 당연히 고객이 다시 올 걸 알기 때문에 이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스피커 알가리만 해도 소리 좋아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장사 속이 똑같습니다. 왜? 고객이 원하는 비용하고 근사하게 튜닝을 해준 겁니다. 소리를 만들어 준 게 아니고 고객이 원하는 가격에 부품만 교체해 준 겁니다. 근데 순서가 틀렸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리를 만드는 것은 스피커다. 그럼 앰프나 DSP는 왜 필요하냐?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앰프나 DSP는 왜 필요합니까? 앰프와 DSP는 스피커의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5,000원짜리 스피커의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220만 원을 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뜻이죠. 순서가 틀렸습니다. 물론 스피커만 교체하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DSP만 장착하는 것은 더 말이 안 된다. 물론 DSP도 할 말은 있지만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DSP를 쓰느니 저 같으면 다른 제품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DSP를 여기 나와 있는 무스웨이 D8이든 헬릭스와 매치 제품을 그냥 장착하든 DSP만 사용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카오디오 튜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카오디오 샵에 기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옆에 어떤 것을 그릴 거냐라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20만 원에 아주 소액만 더 올려도 출력과 선명도와 밸런스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오디오 튜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시스템 구성이다. 그리고 장사 속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더 검색하면 기가 막혀서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의 엉뚱한 시스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카오디오 샵을 잘 골라야 된다. 카오디오 샵만 잘 고르면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비용에 맞게 또는 확장성 있는 시스템을 얼마나 잘 꾸며줄 것인지, 아니면 나는 더 이상 비용을 투입해서 튜닝하지 않을 거니까 여기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이 뭔지, 이걸 권하는, 소리와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카오디오 샵을 고르는 해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돈을 써도 어떤 소리가 만들어질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블로그를 뒤져서 또 하나를 찾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스웨이 D8, 그 다음에 소닉 디자인 앞도어 스피커, 소닉 디자인 뒷도어 스피커 해서 비용이 548만원 나온 저 시스템을 소리 좋아졌다라고 블로그에 올린 분이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548만원이면 어떤 소리를 다른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느냐? 저 같으면 여기 541만원인데 무손실 원음으로 풀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가지고 시스템을 어떻게 꾸미느냐? 여기는 시트 우퍼까지 300W의 저음과 해상력 훨씬 더 높고 출력 훨씬 높은 사운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시스템이 나쁘다 좋다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에는 소리가 마음에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시스템이 60점이라면 이쪽 시스템은 99점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사운드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격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오디오 튜닝이라는 게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제품을 샀고 어느 카오디오 샵을 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제대로 구성해주는 그런 카오디오 샵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절대 가지 말아야 하는 카오디오 샵은 첫 번째는 스피커만 장착해도 됩니다라고 광고하는 카오디오 샵, 그 다음에 DSP만 장착해도 소리 좋아집니다라고 광고하는, 이렇게 엉터리 튜닝을 하는 카오디오 샵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지 않으면은,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짝퉁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카오디오 샵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짝퉁 제품이 뭔지 모르잖아요.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여기에서 짝퉁 제품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포칼이나 뭐 가격이 좀 높은 것을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은 뭐 포칼 브랜드 같은 경우에 워낙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명하고 짝퉁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등급별로 제대로 가격만큼 소리가 나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카오디오 샵의 가장 큰 카오디오 샵에서 판매하는 3분의 1 이상이 짝퉁입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